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정신이 오늘날 평화와 민주주의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재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세계 민주, 평화, 인권의 김대중 정신을 통해 신냉전,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 생명의 길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 기조 강연을 통해 신냉전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코스모 민주주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자넷 잡슨 남아공 투투재단 최고 경영자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화해와 평화와 올리버 리치몬드 맨체스터대 교수의 미국, 중국, 러시아의 대결과 세계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김명자 카이스트 교수의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행사에 마련된 청소년 평화인권 토크 콘서트에서는 1부 평화인권 역사의 외침, 2부 전남의 교육활동 공유 및 나눔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평화인권 교육 현장에 물들다를 주제로 독일 베를린,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체코 프라하 바틀라프 광장 등을 탐방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전남의 의 정신과 올곧게 계승해야 할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전 지구적 문제를 김대중 정신으로 극복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소는 지구상 어디에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이며 연소나 연료전지로 전환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수소 정책에 따라 청정수소 국제포럼의 시작을 광양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김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와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광양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이 광양 성황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에너지기업,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남이 글로벌 수소 경제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수소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함께 이뤄진 광양만권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업무 협약은 전남도와 여수, 순천, 광양, 포스코홀딩스, 여수 산단기업 및 한국남동, 동서, 서부발전 3개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광양만권의 탄소 중립과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 전남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2024년 전남도 신규 시책으로 올해 광양시를 시작으로 내년 순천시, 오는 2026년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소운송 인프라 구축과 수소기술 개발은 화학, 철강의 중심인 광양만권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초석이 돼 도내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개척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청소년 조직 네트워크 4H의 한국본부는 한국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과 농심 배양교육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H 회원 청소년들이 농민의 마음 함양을 기저로 자연 및 환경 친화적 활동 등의 성장과제를 발표하는 경진대회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하는 현장에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한국 4H 전남도본부가 후원한 전남학생 4H 과제 발표 경진대회에서 한평 영아학교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4H는 청소년 개발 분야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청소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청소년 조직 네트워크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두고 있는 한평 영아학교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 조사를 하며 각자의 역할을 맡아 팀워크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 4H의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이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을 받으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고, 학교 관계자는 수상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배워온 것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성취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4H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창의성과 협동의 가치를 깨닫고 교육적 성과 강화에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평군 노인복지관 소속 한평나비사랑 합창단이 전남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에 무대를 빛내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천여 명의 어르신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합창의 아름다움을 김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회 전남도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가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개최돼 시군 합창단 25개 팀 천여 명의 어르신이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평균 연령 70대 어르신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 넘치는 무대로 청중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연에서는 한평 나비사랑 합창단이 최우수상을, 곡성 기차마을 실버 합창단과 담양 청죽 합창단, 영광 산울림 시니어 합창단이 우수상을, 광양 청춘 시니어 합창단과 구례 산수유 합창단, 나주 음파 합창단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천상의 화음으로 무대를 훌륭하게 꾸며준 어르신 합창단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풍요롭고 활기찬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악활동은 노화를 방지하고 사회활동, 심리, 인지적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여가 활동으로 손꼽힙니다. 전남도는 음악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와 풍요롭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 창업자, 혁신 매니저, 기술 분야 리더들이 함께 서비스를 공유하며 기술 시연을 할 수 있는 꿈의 기회, 미국 실리콘밸리 글로벌 서밋을 위해 전남도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55 프로젝트 참가 기업의 실리콘밸리행 준비 과정을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으뜸 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남 글로벌 으뜸 기업 55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참가 기업의 실리콘밸리 서밋 발대식을 개최해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서밋에는 해외 벤처 투자자, IT 기업 및 파트너사 등 약 4천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투자 유치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킹이 구성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2024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세계적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와
글로벌 벤처 창업 기업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밋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을 포함한 14개 사는 지난 3개월간 실리콘밸리 전문가와 1:1 멘토링, 영문 IR 피칭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전남도는 수도권 중심의 국내 창업 생태계 불균형 극복을 위해 지역과 창업 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출연기관, 지역대학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해외 시장 진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서밋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참여 기업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각지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포해경 흑산파출소는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해상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근 해안가에서 그물에 걸린 채 움직이지 못하는 상갱이를 발견해 즉시 수중에 들어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해양보호생물인 상갱이는 자신을 도와주는 경찰관의 손길을 눈치챈 듯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후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폐기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해양 생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소중한 해양 생물들의 보호를 위해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장성경찰서 소식입니다. 장성군 삼서면의 한 육교역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해 트랙터에 타고 있던 60대 부부가 사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부 중 아내 B씨는 사고 직후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트랙터를 운전하던 남편 C씨도 가벼운 부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수 소방서 소식입니다. 여수시 신월동 A호텔 2층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호텔 직원과 투숙객, 예식장 하객 등 99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72명과 장비 26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 12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불은 호텔 사우나 일부를 태우고 꺼졌으나 직원과 손님 5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기를 흡입한 5명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수 소방서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여순 사건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최고의 문학상 도약을 목표로 여순 1019 평화문학상을 제정하고 동부청사에서 첫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까지 현상 공모해 시, 소설 분야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소설 부문 이경호 씨 등 총 6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까지는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문학상을 따로 실시했으나 상의 훈격을 높이고 유족의 화합 및 여순 사건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기 위해 올해부터 도에서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중타의 에어솔루션이 전남 광양시 동호안 부지에 고순도 희귀가스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유일하게 제철소 산소 공장에서 크루드 희귀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포스코홀딩스는 산소 공장에서 생산한 희귀가스를 99.999%의 고순도 희귀가스로 정제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중타이 테크놀로지와 함께 공장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공장은 내년 11월 준공, 13만 노멀리방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시장 수요의 52%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던 고순도 희귀가스의 국산화로 국가 첨단 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 이후 화순 동북천 수계지역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화순군에 주암댐과 동북댐이 있어 재산권 침해와 환경변화로 농작물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전남도가 나서 환경부를 설득하고 도 자체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겪은 극심한 가뭄과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북천댐 건설이 오는 11월 말 확정될 예정인 하천 유역수 자원 관리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한국로지솔이 협력해 광양항만 배후단지에 최첨단 스마트 물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물류센터는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이송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됐고 창고, 배송, 주문, 정상관리 시스템 등 물류 정보 시스템이 탑재돼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동 수배송을 통한 기업의 원가 부담 감소와 무인 지게차, 무인 운반 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물류기업 전반의 혁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김채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채리입니다. 지금 이곳은 다양한 최신 트렌드를 쉽게 살펴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귀농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는 단순히 유행을 넘어 우리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트렌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 삶에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트렌드 열람실로 출발해 볼까요? 먼저 귀농이란 무엇일까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엔 주로 중장년층이 귀농을 많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젊은 층의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복잡함과 스트레스를 피하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렇다면 귀농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도 귀농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특히 농업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트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트렌드는 귀농학교입니다. 전남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는 농업 기초부터 농촌 생활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수료했다고 하죠. 농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귀농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또한 전남 고흥군
귀농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많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귀농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지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정보는 정부 지원 정보인데요.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 상담 서비스,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곳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관련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트렌드에 대한 열람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채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신선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그림으로 가는 길 전시는 전시명대로 길에서 밀려나온 흔적을 모았습니다. 박소연이 작가는 서로 얼굴을 모르는 작가와 관객이 작업을 마주함으로써 관객이 작가 자신의 소리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장안 창작마당에 레지던시 작가로 입주해 약 7개월간 순천에서 산재된 기억과 파편적 이미지를 영상으로 구현한 박소연이 비디오 아트 작가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박소연이 작가는 이번 전시 그림으로 가는 길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과 쌓여온 기억의 공간을 탐구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나열이 아니라 기억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땅고기 길은 제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줬던 길인데요. 제가 레지던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로만 들었던 어떤 추상적인 장소를 직접 걸어보고 생활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유대감이 싹 트는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이 길이 농작물을 이제 시내에 내다 파는 그런 길이었고,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뭔가 땅고개 너머에 저의 근원적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다 생각하며 걸었어요. 작가는 길을 하나의 비형성적이고 무형의 공간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보이지 않던 기억을 눈으로 담고 그 감정과 흐름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작품에서 등장하는 땅과 골목은 할머니와의 기억이 얽힌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과거와 연결된 현재를 보여줍니다. 이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비디오 아트 속에서 몸과 감각을 통해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때 할머니의 삶을, 그 시간을 제가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저의 시간선상에서 새로운 시간의 축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평행선상 속에서 할머니의 시간을 상상해보고 또 그리듯이 목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연이 작가는 그림과 비디오 작업을 통해 현실에서 보고만 좋은 구상적 형식에서 출발하지만 그 끝은 알 수 없는 미결의 책처럼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재현하듯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이미지들이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길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재발견하고 각자의 감정을 회복하는 뜻깊은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박소연이 작가의 작품은 몸짓과 호흡이 담긴 고요한 여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길 위에서 관객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얽힌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자신만의 소리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11월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과 미소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잎을 내려놓듯 가을을 보내주며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짐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